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음성 녹음 및 편집이 거의 완료돼가는 시점인 4월 25일 늦은 밤에 서방 측 소식통이 전한 바에 의하면 바흐무트와 인접한 크로모브를 러시아군이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크로모브는 바흐무트와 서쪽의 차시브야르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크로모브가 점령되었다는 것은 바흐무트에 대한 보급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며 바흐무트의 완전 포위도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완전 포위되기 전에 바흐무트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내용은 내일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의 우크라이나 전황 전달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군이 무인 항공기를 역대급으로 동원하였으며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 2개 기계화 여단과 제71 예거 여단이 추가로 자포리자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 텔레그램은 자포리자의 오리키우를 기점으로 하여 멜리토폴을 공격 방향으로 잡고 춘계 대공세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시간 교전 상황과 브리핑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순서는 러시아 측 텔레그램의 4월 24일의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러시아 국방부의 4월 24일 공식 1일 전황 브리핑, 그리고 자포리자 방면 우크라이나군 대공세 준비 동향입니다. 먼저 실시간 교전 상황입니다. 4월 24일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우크라이나제 무인 드론이 모스크바 서쪽의 노긴스크 인근에 추락하였습니다. 추락 원인은 연료 소진이라고 합니다. 몇몇 보고에 따르면 폭탄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대의 우크라이나 무인 드론이 크리미아 반도의 흑해함대 기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대수중전 부대가 세바스톨만으로 접근하는 해상 드론들을 파괴하였습니다. 지난 수일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벨고로드 지역에 대한 공습 강도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무킨 농장과 야스니의 조리 마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크라스노예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통신 타워를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무인 드론이 루간스크주 로벤키의 석유 저장소를 타격했습니다. 타격으로 연료 탱크가 파괴되었고 불에 탔습니다. 바그네 PMC 돌격 부대가 차시브야르 고속도로의 한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 크로모브 마을 인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됩니다. 점령지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수많은 반격 시도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바그너 용병 부대가 기차역 서쪽 방향으로 통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는 우크라이나군의 요새로 변한 산업의학 대학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린카 남쪽 지역 드루즈비 거리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됩니다. 러시아 차량화 소총 부대는 예전 소방서 지역에 자리 잡은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정권은 드론 공습으로 마리오폴에 대한 공격 지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주거 건물의 지붕에 떨어졌으며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예고된 반격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예비대를 재배치하고 있으며 예상 공격 지점 오리키우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러시아 텔레그램이 전한 우크라이나 실시간 전황이었습니다. 추가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 인근에 떨어진 무인 드론은 우크라이나제 UJ-22 드론으로 17kg의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추락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 도심까지는 직선 거리로 최단 470km 정도인데 모스크바 동쪽의 노긴스크까지는 약 500km입니다. 우크라이나 UKRZ에서 제작하는 UJ-22 드론은 반경 100km까지는 조종이 가능하고 그 이상 거리는 자동 비행으로 8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20kg을 탑재할 수 있는 무인기입니다. 조종이 아닌 자동 비행으로 모스크바까지 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에 타격 목표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한편 러시아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오리키우에 집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계 대공세 방향이 자포리자 남쪽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도 오리키우에 병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국방부의 1일 전황 브리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4월 24일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자파드 부대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과 포병이 루간스크주 스텔마키오카와 하르키우주 신키브카, 아르테모브카, 아이바노브카, 피올레브카 인근의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했습니다. 또한 루간스크주 노보시오롭스코이와 하르키우주 신키브카 근처에서
두 개의 우크라이나군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 행동이 좌절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원 70명 이상, 장갑 전투 차량 1대, 픽업 트럭 3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92 기계화 여단의 탄약고가 루간스크주 스텔마키우카 근처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첸트르 그룹 부대의 지상 공격 및 육군 항공, 포병이 루간스크주 체로노포포프카, 체르보나 디브로바와 도네츠크주 테르니 및 쉐라브리앙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습니다. 또한 도네츠크주 테르니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두 개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을 격퇴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대 60명, 장갑차 2대, 차량 3대, D-20 곡사포 한문, 그보지트카 자저포 한문이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바흐무트의 서쪽 부분에서 바그너 그룹의 돌격 부대가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그 그룹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포병은 공수부대와 합동으로 이 지역에서 바그너 그룹 돌격 부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항공기는 8번 출격했고 그룹의 포병은 이 지역에서 76회의 포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흐무트로 이동하는 우크라이나의 예비대와 보고다노브카 근처에서 교전했습니다. 28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용병, 보병 전투 차량 1대, 장갑차 1대, 병력 수송 장갑 차량 4대, 차량 11대, 그라드 에메랄레스 한문, D-30 곡사포 한문이 하루 동안 이 지역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보스토크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과 포병이 도네츠크주 불레다르와 자포리자주 말라토크마크카, 카멘스코이 근처의 우크라이나군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우크라이나군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의 활동을 도네츠크주 노보셀카와 노보미알리오카 인근에서 격퇴하였습니다. 이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병력 20명 이상, 장갑차 2대, 차량 3대, D-20 곡사포 한문이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제65 기계화 여단과 제102 영토 방어 여단의 탄약고 2곳이 자포리자주 라버노폴리와 볼얀스크 부근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하루 동안 최대 40명의 병력, 보병 전투 차량 1대, 차량 2대, 한문의 미국산 M777 곡사포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군의 작전 전술 항공 및 미사일 부대, 포병은 92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126개 지역의 우크라이나 병력 및 장비를 공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23 분리 소총대대의 지휘관적소가 토르스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제65 기계화 여단과 제128 산악강습 여단의 통신센터 2곳이 자포리자주 오리키우 및 카멘스코이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방공시설은 38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하르키우주 리만부트로이, 두브레추노이와 루간스크주 크라스노레첸스코이, 도네츠크주 오피트네, 마키이우카와 자프리자주 셰버첸코, 헤르손주 올라프리스탄 등에서 격추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특수군사작전이 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411대의 항공기, 228대의 헬리콥터, 3,834대의 무인항공기, 415門의 방공미사일 시스템, 8,821대의 전차 및 기타 장갑차량, 1,094대의 MLRS 장착 전투차량, 4,647門의 야포 및 박격포, 9,721대의 특수군사 차량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는 총 47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오늘의 특이사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를 38대 격추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거의 역대급의 무인기 격추 전과에 해당합니다. 올해 들어 일평균 10대 미만의 무인기가 격추되었는데 이날의 38대는 반대로 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엄청난 양의 무인기를 전투에 동원했다는 뜻이 됩니다. 러시아 측 텔레그램은 이날의 무인항공기 대공습을 단순히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에 대한 공습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소모와는 별도로 대공 방어체계를 무인기가 진입하는 곳 및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춘계 대공세를 앞두고 다른 수단과 함께 무인기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혼선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서방 측의 보도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은 바흐무트에서 큰 손실을 입고 바흐무트 전선 공략 임무를 러시아 정규군에 넘겨주었다고 하는데 러시아 측 텔레그램 및 러시아군 공식 브리핑에서는 바그너 그룹을 지칭해왔던 돌격 군대 어솔트 디태치먼트라는 용어를 계속 쓰면서 바그너 그룹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프리고진도 바흐무트 북서쪽 크로모버의 상황을 전하였는데 이로 보아 바그너 그룹이
완전히 바흐무트 전투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포리자 방면의 전선 상황에 대해 러시아 텔레그램이 확인한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4월 24일 14시 현재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세 준비를 위해 추가 병력을 폴타바에서 자포리자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제10군단의 제116 및 제118 기계화 여단이 장비와 함께 타브리스키, 오다로브카 및 슬라브니 지역에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부대의 주요 임무는 멜리토폴 돌파로 보입니다. 현재 슬라브니, 오다로브카 경계선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제118 기계화 여단의 곡사 및 자수포 반응 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 2, 3대대는 로버티노, 오체레토바토 방향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어서 멜리토폴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스테노고로스크 근처에서 민간인 강제 대피 후 하이마스 MLRS가 배치되었습니다. 제128 여단의 병력들은 공세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정보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제71 예거 여단의 돌격대가 카크호브카 저수지를 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상 자포리자 전선에서의 우크라이나군 공세 준비 동향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러시아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군이 2개의 기계화 여단 부대와 포병 그리고 2개 여단의 병력이 자포리자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런 멜리토폴을 공격 목표로 한 대공세 준비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제작자 격려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